제 채널에 보면 여러 코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트 공부와 매매 기법, 시장 경제와 재테크 펀더멘탈, 이 두 코너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된 핵심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하고 나서 기다림을 가진 이후에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목 선택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직장인들이 조금 여유있게 매매하는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든크로스 발생 후 2주 정도 박스권이나 보합을 유지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 시점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종목을 진입하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대략 2주 정도 흐르면서 이 주가가 바닥이나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발생, 2주 정도 모니터링, 매수, 이러한 방법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후 2달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에요. 지금 회색 선이 주가 이동선이고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죠? 바로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달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아무래도 기간도 훨씬 길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이 두 번째 방법에서 더 자주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조금 여유 있는 수익 매매 투자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세계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7월 중순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했으니까 대략 2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러한 패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 6월 달에도 그렇고 절대상교가 2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안정권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신세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QSI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장대 양봉과 함께 골든크로스가 한번 발생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안정적인 박스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약간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QSI도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흐르다가 이제 상승을 보여줄 기미를 보여주는 이런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뜨고 주가가 보합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고가놀이 패턴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박스를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뜬 이 시점부터 주가가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보여집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가격대도 조금 있고 PER도 꽤 높은 수치여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재 2차전지 쪽에 워낙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네 번째로는 인포뱅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뱅크는 벌써 골든크로스가 뜨고 한 달이 지났네요. 충분히 힘을 유지한 것 같고 지난달부터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고점들이 충분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힘을 응축한 상황이어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2달 정도 지난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난 6월 중순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오늘 계단식 상승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넘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주 큰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거라서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 60일선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음에도 주가는 전혀 흐르지 않고 이렇게 하방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오늘 다시 골든크로스가 뜬 상황이죠. 한동안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더 고르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태광을 한번 보실게요. 태광의 경우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동안 주가는 계속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난 5월, 6월 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주가는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잠깐 60일 이평선 아래를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7월 초에 있었던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한다 그러면 태광도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종목을 제가 더 찾기는 했는데요. 대룡전기라고 있습니다. 태광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난 3월 말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쭉 오른쪽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일진전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3월 중순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우상향. 그래서 종목 선택과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으로 MACD 골든크로스 발생 2주 정도를 지켜보다가 매수,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2달 정도 보다가 매수. 이러한 예시로 첫 번째가 신세계, QSI, 에코프로비엠, 인포뱅크,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태광,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렇게 8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예시에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이나 월봉 차트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과 성향에 따라 진입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이렇게 잘 고르고 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겠죠. 그러다가 언제 팔아야 될 건지 바로 매도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매도 타이밍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RSI 보조지표에서 과매수 구간의 매도, 이 방법이 경험적으로 가장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 보면 이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주가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에 있는 이 보라색 선이 RSI 보조지표 시그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 매도 시점은 RSI가 과매수 들어간 바로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RSI 과매수까지 가지 않았는데 매수하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먼저 떠버린 거죠. 그럼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이 되든 손절이 되든 바로 종목 탈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뜰 때 진입해도 늦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RSI 과매수가 뜨면 그때 매도를 해도 충분히 이때 발생되었던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확률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가요? 좀 쉽지 않나요? 놀랬어? 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바로 기다림인데요. 수익이 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 팔지 않고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월 초에 골든크로스가 떴고 그 이후에 바닥이 어느 정도 보여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긴 윗꼬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계좌 잔고상에서 분명히 이 구간 동안에는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연히 버텼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난 이 며칠 동안에는 이 지난 수익 구간에서 팔지 않았던 게 되게 아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대략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이 부분에서 팔지 않고 잘 버틴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바닥을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던 이 며칠간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시면 대략 10%가 상승했고 다시 여기에서 내려온 게 6%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사람의 심리가 이 다음 날인 이 빨간 날 많이 흔들리게 돼요. 다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못 버티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 다시 갭 상승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새로운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이때 종목을 다 나갔는데 여기에서 재진입하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세력이 개미를 핥아먹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와중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바로 갭 상승으로 올려버리고 또 주가를 흔들고 이걸 버티는 것이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삼양식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60일 이평선을 넘고 충분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도지나 그 다음날 매수를 한 겁니다. 다음날 상승을 했는데 이때 안 팔고 버틴 것이죠. 근데 사람 마음 심리가 이 3일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흐름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종목 선택을 잘하고 매수 타점을 잘 잡아도 정해둔 매도 타이밍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운둔근이라고 있습니다. 옮길 운자에 두날 둔 뿌리근. 운은 우둔하면서도 끈기 있게 기다린 사람한테 온다라는 말이죠. 주식에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요.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시간을 참고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한번 잡았다면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서 큰 수익을 얻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박 나세요.